본인이 입사했을 때 내가 생각하는 직장과 다르다. 그러면 기존 세대들은 꾹 참고 기다렸지만 MZ세대들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떡하실 겁니까? 이 변화에 따라가야 되잖아요. 두말할 나위 없이 퇴사가 쉬워진 이유, 첫 번째는 수시 채용이 늘어났습니다. 사람이 안 뽑아지니까 계속해서 채용 광고는 올라가 있는 겁니다. 사람인과 잡코리아 무지막지하게 돈을 끌어모으고 있어요. 채용에 들어가는 지불 의사 있죠? 여러분 신입사원 한 명 뽑는데 돈을 얼마나 드리고 싶으세요? 이게 이제 채용 시장의 비용이거든요. 과거에는 그거 얼마 안 됐습니다. 한 사람 뽑아주고 채용 대응해 주는데 1인당 가격 그 사람의 연봉의 5%, 10%, 7%, 8% 이렇게 채용 대행을 해주는 컨설팅 회사들이 받던 비용이고, 당시에도 외국계 기업들은요 헤드헌팅 비용들 20%, 연봉의 20%, 경우에 따라서는 25%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야 저렇게 나 돈을 많이 써가지고 채용해? 이런 인식의 갭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떤지 아세요? 한국계 로컬 헤드헌팅 회사, 로컬 펌들 미니멈 15% 받습니다. 지금 이미 한 사람을 뽑는데 필요한 돈이 그 사람 연봉의 15%에서 20%까지는 지불 의향이 있는 거예요. 5천만 원짜리 과장급 직원 한 명 뽑는데 5천만 원짜리 과장급 뽑히지도 않겠네요. 7천만 원짜리 과장급 직원 뽑는데 1천만 원은 헤드헌팅 회사한테 그냥 주는 거예요. 그 정도의 지불 의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내내 잡코리아 사람인에다가 광고 내고 돈 한 달에 100만 원 이렇게 내는 거 일도 아닌 겁니다. 이렇게 채용에 관련돼서 사람을 구하는 것 관련돼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대한 시장이 되었어요. 왜 그래요? 어떤 상품을 판매하는 것보다도 더 비중 있게 다루는 마케팅 비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거대하게 가치관의 변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만, 아까 처음에 시사기획 창 프로그램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성세대는요 주인의식, 주체의식, 지도세대예요. 로드맵을 그리는 세대죠. 의무중심 가치관이에요. 당위 철학이 강합니다. 인간이라면 이래야지, 성인이라면 이래야지, 이런 가치관들이 오랫동안 중요했죠. 그리고 스스로 주체적으로 생각하는 게 중요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과 이유에 의해서 MZ세대들은 원칙과 정확성, 내비게이션 세대예요. 갔다가 또 바꾸면 돼요. 갔다 또 바꾸면 돼요. 권리중심 가치관이에요. 명확한 지시를 기대합니다. 이런 변화들이 좀 안 맞는 거죠. 본인이 입사했을 때 내가 생각하는 직장과 다르다. 그러면 기존 세대들은 꾹 참고 기다렸지만 MZ세대들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습니다. 나를 원하는 직장은 어디에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So what? 그래서 어떡하실 겁니까? 이 변화에 따라가야 되잖아요. 고객이 이동하면 우리도 마케팅 포인트 바꾸고 상품의 스펙도 바꾸고 그러잖아요. 그렇다면 인재 고객이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인재 시장에 있어서 어떻게 직원들에 대한 일자리의 상품을 만들 것이냐 변화시켜야 맞다는 겁니다. 게다가 정부에 다양한 지원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자료인데 구직급여, 국민 내일 배움카드, 게다가 지난 대선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정치인들이 다 해줄 것처럼 말합니다. 그리고 청년들의 표를 다 얻어가는 거죠. 정치인들은요 청년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 무슨 이야기로도 할 겁니다. 그냥 놀고 있어도 월급 주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다 할 겁니다. 이런 변화의 흐름들이 맞다 틀렸다를 떠나서 책임을 져야 되는, 누구한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영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파도를 타야 된다는 이야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사람들이 퇴사 이후에는 뭐하냐 물어봤더니 2위가 대기업 이직 준비고요. 1위가 여행입니다. 여행. 퇴사하고 뭐 할 겁니까? 여행 갈 겁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이거를 이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게 하나의 현상이기 때문에요. 고객이 이동하면 우리가 왜 이동합니까? 이렇게 하지 않고 고객이 이동했다, 우리가 이동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이동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라이프롱 인재 시장이에요. 이게 교육이 라이프롱 교육으로 바뀌었거든요. 라이프롱 에듀케이션, 그러면 평생 교육이라고 부릅니다. 과거에는요, 보십시오. 첫 번째는요, 20대 후반에 신입 시장에 진출해요. 50대 중반이 될 때까지 인력 시장 꽉 막힙니다. 그리고 통상 40대 중반에 창업, 경력 이직 시장이 한번 생겨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그만두거나 창업하는 시기가, 전환하는 시기가 43세에서 46세거든요. 요 사이가 가장 많이 직업을 전환합니다. 이때 잠깐 열려요, 인력 시장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은퇴 시장이 50세 중반에 열립니다. 이렇게 하고 인력 시장은 딱 막혔어요. 그러니까 1년에 많이 잡아도 약 2,800만 명이 지금 경제활동 인구인데, 많이 열려도 약 800만 명 정도가 1년에 이 인력 시장에서 사람이 돌아요. 이직한단 말이죠. 그런데
근데 지금은 라이플롱 인재시장이에요. 무슨 이야기냐면 20대 후반에 한번 열립니다. 인력시장이. 그리고 이 인력시장이 닫히는 게 아니라 30대, 40대, 50대에 이르기까지 쭉 이 인력시장이 열려 있어요. 한 70%가량 열려 있어요. 계속 이직을 합니다. 그리고 50대 중반에 여전히 은퇴시장이 있고요. 은퇴시장 이후에 60대 이상도 계속해서 직장을 가져요. 사실 우리나라 문제가 이 직장이 건강한 직장이 아니에요. 완전히 맥잡 수준으로 내려와 있고 최저임금 시장만 열려 있기 때문에 전문성 있는 분들이 좋은 직장을 잘 못 얻게 됩니다만, 어쨌든 그래도 과거의 폐쇄형 인력시장 구조에서 개방형 인력시장 구조, 라이플롱 인재시장으로 변화했기 때문에 1년 동안에 이직을 하는 사람들이 제 추정에 1600만 명이 넘습니다. 과거의 폐쇄형 인력시장에서 개방형 인력시장이 됐기 때문에 계속해서 오픈되어져 있는 라이플롱 인재시장이 됐죠. 유럽 사회는 라이플롱 인재시장으로 이미 오래전에 바뀌었거든요. 최저시급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요. 근데 우리나라도 일본을 추월했고 미국은 주별로 다르잖아요. 미국 추월한 주가 있습니다. 유럽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죠. 이게 올라갈수록 개방형 인력시장으로 바뀌어 있어요. 계속해서 이렇게 채용시장이 열려있는 구조죠. 이 바뀐 거 빨리 캐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채용 인재 설계나 채용 설계도 바꾸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에드 마이클스가 이야기했던 EVP, Employee Value Proposition, 이 항목들도요, 여러분들 좀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제가 퇴사 벙커에서 여러 번 이야기했기 때문에 오늘은 주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결된 그 연결 강의 있죠? 가이트 캠퍼스 올라가 보시면 연결 강의 있으니 잘 보시고, 흥미있는 일, 훌륭한 회사, 매력적인 보상, 성장과 자기개발, 개인과 가족 생활의 요구 충족, 그리고 인간적인 측면, 이 6대 항목에서 내가 좀 강점으로 가져가야 될 요소와 옐로우 라인 아래로 떨어뜨리지 말아야 될 요소를 잘 보시면서 관리해 가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말씀 나누고 싶은 것은 뭐냐면, 스타트업과 언더백 기업들이 대기업 대비해서요, EVP의 강점을 보이는 요소가 3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 다양한 직무 경험의 기회입니다. 이 일 저 일 뭐 다양하게 해라 이런 취지가 아니에요. 다양한 직무 경험의 기회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해보고 싶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대기업은요, 너 시키는 일을 해, 이게 강하지만은 언더백 기업들은요, 일관성이 있는 다양성입니다. 이 일 저 일 하면 안 돼요. 위험합니다. 오히려 그거 잘 보시고. 두 번째, 핸즈온 워킹이에요. 핸즈온 워킹이죠. 주체적 업무예요. 업무 효능감입니다. 무슨 일을 할 때마다 계속 컨펌 받는 구조 가지 마시고 마음껏 한번 해봐. 잘못해봤자 크게 손실 볼 일 없잖아요. 이거 잘 관리하실 필요가 있어요. 좀 실수하거나 비용 손실이 있을 수 있겠죠. 몇백만 원 날릴 수도 있겠죠. 그런 거 어느 정도는 하게 해주면서 가야 언더백 기업의 인재를 잡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빠른 성장. 이 빠른 성장은 뭐냐면 회사의 빠른 성장입니다. 회사가 언더백 기업이 뭐 작년에 100억 했는데 올해 110억 했다고 뭐 좋아할 일 그런 거 아닙니다. 대기업은 10% 성장이면 엄청난 성장입니다만, 언더백 기업은요, 뭐 30%, 경우에 따라서 50% 이렇게 목표를 잡고 팍팍팍 치고 나가줘야 되는 거거든요. 하기야 성장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어쨌든 이런 요소가 인재들이 오히려 대기업이나 공기업, 그리고 뭐 이런 공무원 이런 조직에 있지 않고 언더백과 스타트업에 있으면서 여기에서 뭔가 내가 한번 커봐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요소가 됩니다. 추천 강의, 채용 후 퇴사율이 자꾸 늘어날 때 퇴사를 낮추고 정착시키는 직원교육 방법, 우리 기업 평판 관리 방법, 잡 플래닛, 잡 크레딧 이런 곳들 댓글 관리하는 거 제가 말씀드렸고요. 인재 채용의 헤드헌터가 말하는 A to Z까지 말씀드렸습니다.